안녕하세요. 행정사 민법 총칙 과목과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기 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에서 1차 시험 과목이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행정법하고 민법 총칙은 법 과목이고 행정학은 사회과학 과목이라서 좀 과목의 특성이 조금 있죠. 민법 총칙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법 전체를 시험 범위로 보는 게 아니라 1차에서는 총칙을 객관식으로 보고 2차에서는 계약 강론 중에서 계약법을 논술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목의 성격이 조금 1, 2차에 따라서 공부 방법도 달라지는데 1차와 관련해서 보시면요. 일단 우리 교재가 두께가 지금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양이니까 뒤에 그 부록을 빼고도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문제도 좀 빼면은 300에서 400 내용이 400은 넘지는 않는데 300페이지가 넘는데 그 많은 양을 그 짧은 수업 시간 내에 다루려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험에 잘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 전체를 보는 게 아닌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총칙에서 25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의 문제는 해마다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고요. 물론 9번이나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그 기출문제들이 꽤 쌓여 있지만 아직도 보면은 해마다 그 전에 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좀 나오는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좀 어려워졌죠. 초창기에 비해서 문제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갔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험 과목을 통해서 민법을 공부했다든가 또는 대학에서 민법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든 공부하는 방법도 정립이 되어 있고 대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는 민법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민법 총칙이란 말도 너무 낯설다 이런 입장이라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본 강의를 빠른 시간 내에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2022년도에도 우리 강의가 크게 보면은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그렇죠? 문제 풀이는 이제 문제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장에 가는데요. 그 기본 강의는 쉬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사회 현상에 비추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지 쉬운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하고 어려운 내용은 심화 강의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어려운 내용 다 합니다. 어려운 내용 하는데 쉽게 설명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병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을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건데요. 그 대신 이제 기본 강의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길게 했던 것을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정리라는 거죠. 정리를 해서 기본을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알파를 추가하는 거죠. 물론 그 기본 강의에서도 판례 강의 합니다. 중요한 판례는 다 다루는데 그와 별도로 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좀 지엽적인 거라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례까지 다루고 문제도 조금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는요 기본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권합니다. 더 좋은 건 이제 기본과 심화 강의를 다 들어야 이게 완벽하게 완성체가 되는 건데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심화는 기본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이걸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할 수도 있지만은 제 민법 총칙 과목과 관련해서는 기본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시험 문제가 그 심화 강의 수준의 깊은 내용을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게 나오는 거니까
25문제 중에서 20문제 가까이는 이걸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년과 계속 비교해 보면은 요즘 문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험 직전에 시험이 작년과 비슷하다 그러면 2022년에도 똑같이 5월 달에 1차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5월 달에 1차 시험을 치르는데 해가 바뀌고 뭐 2월 달이나 3월 달 돼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참 난처한 게 뭐냐면 벌써 이제 3월 달 되면 이거 하고 있거든요. 문제 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 풀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늦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는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시작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공부하고 중간에 쉬는 게 낫지, 처음에 쉬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달쯤 시작되면은 9월, 10월 이게 해 바뀌기 전에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놓으면은 내년에 3월 달 되기 전에는 다 이 강의가 끝날 테고,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 시험에 필요한 점수 60점이죠.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강의만 들어서는 아직 그 기본적인 내용도 체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50을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꾹 참고 심야 강의까지 들으시면은 그 기본 강의 배웠던 것도 복습도 되고, 그다음 새로운 판례 지식이 더해져 가지고 60점 정도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점수가 60이긴 하지만 60만 보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까지 맞추면 문제풀이하면서 계속 복습하는 거죠. 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판례 같은 거, 최신 판례, 법령 개정상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은 문제풀이까지 끝나면 이제 80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기본 심화 강의를 제대로 그 예습 복습을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시간이 없어 늦게 오셔가지고 급해가지고 문제풀이 하시게 되면은 절대 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문제를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난 도저히 시간이 없다, 문제풀이랑 다 해야 되는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차라리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더라도 이론에도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이때 학원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오셔서 학원 수업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전에 민법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든가 다른 시험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전혀 민법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심화까지 지나고 문제풀이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민법 지식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차이는 없고 합격해서 점수는 나옵니다. 제가 왜 민법 총칙에서는 80을 맞아야 한다고 그러면 그 행정학 점수가 잘 그 낯설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행정학 점수하고 행정법도 양이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법과목이니까 60점을 맞을 수는 있지만 행정학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고전을 하세요. 양도 많고 좀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너무 낯선 것도 많아서 좀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요 행정학을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60점 맞으면은 행정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점수, 물론 100점 맞으면 더 좋죠. 그럼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행정법도 도와줄 수 있고 행정학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법 총칙을 80으로 맞게 되면은 민법 총칙 80 맞고 행정법 60점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 행정학 그럼 40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20점을 도와주게 되면은 평균에서 60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도와줄 걸 생각하면은 민법 총칙 점수는 최소한 80은 맞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도 하겠습니다. 뭐 교재를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구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민법 총칙은 특히 법과목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법 조문에 따라서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법 조문은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교과서의 민법 총칙 교재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순서대로 하는데 소론 파트에서 해마다 나오는 문제들 간단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권리 주체 파트에서 자연인 법이 나오는데요. 이 자연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는데 벌써 이름부터가 자연인 법인, 그래서 좀 낯선 느낌이 드는데 책에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책을 읽는 데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양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요. 강의를 들어서 어디 부분을 뺄 건지, 어디 부분을 더 보충할 건지, 중점을 둘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양이 치여가지고 도대체 이걸 언제 하나 이런 수 있지만,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걸 알든 모르든 진도는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차수에서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배웠던 걸 여기서 반복하고 문제풀이 할 때 또 확인하죠. 벌써 3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시간을 정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전혀 안 했던 때와 달리, 혼자 공부했을 때와 달리 그 효율성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를 시작했으면 공부는 합격을 해야만이 공부를 마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또 2차를 가는 거니까 1차 시험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혼자 복습하기보다는 강의를 들으시고요. 학원에 직접 나오셔도 되고, 학원에 직접 못 나오신 분도 인터넷 동영상에 똑같은 강의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문각은 그 장점이 그 강의를 한 번 찍어서 그걸 계속 올려서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새로 찍습니다. 2021년은 2021년 경향에 맞춰서 찍고, 2022년 대비는 또 새로 찍거든요. 새로운 교재로 새로 찍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하나 찍어서 이론으로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본도 찍고, 이렇게 심화도 강의를 또 하게 되고, 문제풀이도 또 따로 찍고 하니까 그 강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의의 그 어떤 신선함, 그 최신 강의라는 거죠. 최신 판례까지 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최신 트렌드도 다 그 반영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오래된 옛날 동영상을 듣는다든가 또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시간도 잘 가죠. 수업을 들으면 시간도 잘 가니까 어느 순간에 1차 합격에 있고 또 어느 순간에 2차 공부를 마치게 돼 있고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강의 선택이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지만, 또 이게 한번 선택하면은 또 다시 다른 강의로 옮겨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워낙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도 저희를 선택해 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뭐 한 번 강의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 꼭 합격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가 뭔지, 내년에 어떤 게 나올지도 항상 고민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민법 총칙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오리엔테이션 하는 건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어차피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완성이 시켜 가는 거지, 그 전에 조금 그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라든가 단순히 얇은 그런 지식 같은 것은 실제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최소한 6개월 정도, 우리 지금 시작하게 되면 이제 6개월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6개월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 6개월 이상을 같이 가는데 그 강사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수강생에 대한 강사의 그 헌신 하는 자세, 그런 게 없다면 그 다 시간 낭비가 되고 헛수고가 되는 거죠. 차라리 노는 게 낫죠. 그러려면.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학원에 나오셔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제 민법 총칙 과목을 제 강의를 선택하게 되면은 민법 총칙 과목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학을 도와줄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더 하면 더하지, 뭐 얄팍하게 뭐 얕은 내용 몇 가지만 알아가지고 시험장에 가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 저희 강의가 우리 저 행정사 그 민법 총칙 과목이고, 행정사 수강생들이 대부분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민법 총칙만 강의하는 그 시험 보는 과목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시험 과목이 공기업이나 또는 그 공무원 승진시험 하시는 분도 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기업 시험, 저 입사 시험도 그 본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5급 승진 시험에도 민법 총칙을 객관식으로 보는데 문제 수준도 낮지 않고, 그다음에 그 합격을 해야 5급이 공무원으로 승진하시는 거니까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 수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행정사 시험 강의를 하면서 이걸 한 문제라도 더 잘 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맞고, 그래서 행정학도 도와주고 행정법도 도와주고 그러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민법 총칙 과목은요 2차에서 계약법 과목이 있거든요. 2차에 계약법 과목이 있는데, 이 민법 총칙과 계약법은요 민법이라는 과목에 하나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 계약법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 총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별도로 그 과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요즘에 로스쿨에서는 그 민법 총칙을 따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계약법하고 묶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잘 해두시면은 2차 계약법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나 계약법 같은 이 민법 과목은요, 시험에 합격하셔서 실무에 나가셔도 이건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법무사도 아닌데 이걸 알아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거든요. 그 중에서 총칙은 그 민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과목을 잘 해두시면 계약법에 도움이 되고, 실무에 나가셔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실무에 나가셔서 행정법 관계법을 보더라도, 다른 실무법을 보더라도 그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그 법률 개념들을 다 응용해서 그걸 풀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 민법 총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걸 허투루 강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여러분 인생 앞으로 살아가실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배워야 되고, 뭐 대강 배워서 뭐 이렇게 엉성하게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서 응용도 할 수 있고 실무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합격도 시키고 활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강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재는요, 그 전에 2021년도 교재에 있었던 그 오타 같은 것도 좀 수정이 많이 됐거든요. 오타니까 공부하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보면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오타도 많이 수정이 되어서 교재에 그 오류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류가 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제가 잡아드리겠지만, 뭐 그건 없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수업 들으면서 하시게 되면 혼자 나중에 이걸 책을 보더라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책에 제가 밑줄도 다 그어드리고요. 이렇게 어디에 밑줄 그어라도 알려드리고,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표시도 해드리고 하니까, 한번 기본 강의 돌면은 책이 절반으로 줄어 있고, 시험 강의까지 들으면 또 절반으로 줄여서 시험 마지막에 그걸 복습하는데 몇 시간이면 이 전체 책을 다 내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 임무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도는 이렇게 나가겠지만 혹시 집에서 혼자 책을 보든 뭐 강의를 듣든가 상관없이 모든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죠. 이해는 제가 시켜드립니다. 이해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본 이론 시간하고 심화 이론 시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민법 이론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정리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리할 시간도 없으니까 밑줄 그어드리고요, 요약에 들어가지고 정리도 제가 다 해드리죠. 여러분은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요령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실제 암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제 시험과 관련해서 암기는요,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눈에다 바르면 됩니다. 눈에 발라서 어느 정도 하시면 될 건데, 암기 이해해서 바로 암기할 수는 없죠. 그럼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해시켜 드리고 제가 정리해 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요, 이 기본 강의하고 심화 이론까지 하는 거죠.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문제풀이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암기는 이때 하는 거죠.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도 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습하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긴 코스지만 막상 강의가 시작되고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일주일에 3일 정도 학원에 나오시거나, 3일 강의하거든요. 1차 강의는 3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정도 공부하는 거죠.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어차피 3일 날짜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수업을 듣고
목금토에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또 2차 강의가 있으니까 2차 강의를 들으시면은 주말은 2차 강의 하시고, 처음에는 1차에 중심을 두니까 1차 강의는 오라수 3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는 우리가 또 4시간씩 하거든요. 굉장히 긴 강의죠. 4시간을 실강을 듣던 4시간을 동영상 강의를 듣던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희 학원 강의가 다른 학원보다 좀 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본 강의 때 많이 해야 되니까 일부러 시간을 4시간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잡아서 좀 길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돼서 우리가 이 시험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